계명대학교 김영문 교수입니다. 오늘은 외식 창업 중에서도 이 가맹점 형태로 창업을 하는 경우에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외식 창업 중에서도 본인이 직접 점포를 구해서 어떤 독립형 창업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요즘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이 가맹점 계약을 해서 창업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은 가맹점으로 어떤 창업을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한 5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음식과 어떤 요리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음식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요리도 잘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또 그와 더불어 기왕이면 자격증 한두 개 정도는 취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20, 30년간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나서 보통 보면 독립형 창업은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가맹점 형태로 창업을 하죠. 그럴 경우에 본사만 믿고 어떻게 창업을 하면 본사에서 이것저것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외식이라는 것은 창업자의 손맛에서 어떤 성패가 좌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창업하고자 하는 분야의 음식, 또 마찬가지로 이 식재료에 대해서도 환하게 꿰뚫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로 이 손님의 입맛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음식 솜씨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사에서 때로는 보면 어느 정도 조리를 해서 보내주기 때문에 따뜻하게 데워만 주면 된다라고 하지만은 그런 음식이 정말로 맛있을까라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두 번째는 내 식당의 어떤 홍보와 마케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보통 신문에 전단지를 만들기도 하고, 또 판촉물 같은 것을 제공하기도 하는데, 요즘 그 정도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외식업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보니까 이 컴퓨터와 인터넷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거죠. 그것은 다른 제조나 인터넷 쇼핑몰 하는 사람이 쓰는 것이지, 우리 음식 장사하는 사람이 무슨 컴퓨터 인터넷이 필요하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활용하던 어떤 전단지라든지 광고라든지 이런 명함이나 이런 것도 활용하지만, 요즘은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한 어떤 홍보 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세 번째는 고객 서비스와 고객 관리는 도대체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죠. 고객 관리, 고객 서비스. 그냥 보통 우리가 외식하면 맛, 서비스, 청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서비스를 어떻게 차별화 시킬 것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죽 전문점을 운영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보통 전화로 주문을 받고 배달을 하는데, 보통 그런 이제 업소에 가보면 그냥 노트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주문 정보를 일정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그런 주문 정보가 다 없어지게 됩니다. 저는 요즘 컴퓨터 참 싸거든요. 컴퓨터를 구입해서 이 고객에 대한 어떤 정보를 관리하면 어떨까라는 이야기죠. 그 전에 고객은 어떤 죽을 주로 이렇게 드셨고, 또 이번에는 어떤 죽을 주문하는지, 이런 것들을 늘 데이터베이스화 시켜 둔다면, 기왕 전화로 주문이 왔을 때 그 주문 정보를 전화를 가지고도 고객의 집의 위치를 알 수 있고, 또 과거에는 어떤 죽을 참 드셨는데 이번에는 이 죽을 주문하네요, 이런 식으로 어떤 내가 고객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고객에 대한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을 고객이 알 때 고객은 감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객 서비스, 고객 관리도 좀 기왕이면 조금 첨단 어떤 정보기기 같은 걸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다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생각만큼 매출이 오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보통 창업하시는 분들 어떤 환상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창업하게 되면 정말로 매출이 많이 오르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물론 해야 되지만은, 경기가 이렇게 불황이고 이럴 때는 생각보다 매출이 많이 오르지 않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신메뉴를 개발할 것인가? 그 본사에 계속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가맹점 창업자 같은 경우는 자, 신메뉴를 개발할 거냐? 아니면 차라리 업종 전환을 할 것인가? 어떤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미리 그런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미 매출 떨어질 대로 다 떨어지고 난 이후에 그때 시작하면 이미 너무 늦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 5번째는 본사의 어떤 노하우나 비법을 어떻게 좀 전수를 받을 수 있을까? 자, 이 문제가 이제 상당히 그 본사하고 가맹점에 간의 어떤 예민한 문제일 수 있는데요. 계약 단계에서부터, 가맹점 계약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계약서에 명시를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본사가 막연히 뭐 전수를 해준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준다는 것보다는 그 음식이라면 그 음식의 어떤 조리 비법이라든지 뭐 재료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그 본사의 경험, 노하우를 내가 어느 정도까지 전수받을 것인가 하는 점을 계약서 단계에서부터 명시를 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창업 이후에 어떤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추가적인 요구를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워낙 한국에서 프랜차이즈 본사가 많이 창업이 되고 많이 도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떤 외식 창업자 중에서 특히 이제 가맹점 계약으로 이렇게 창업을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가 5가지를 이렇게 소개해 드렸는데 한 번 더 제가 쭉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드릴까요? 먼저 그 음식과 요리에 대해서는 상당한 지식을 갖춰야 된다. 요리를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요리사 자격증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업소의 홍보와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본사만 믿지 마시고요. 본사의 그 지원만 기다리지 마시고 내 스스로, 가맹점 스스로가 이 홍보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이 고객 서비스, 또 고객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동영상 중에 그냥 컴퓨터를 활용해서 고객의 과거 주문 정보부터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죠. 고객 입장에서는 이 업소에서 나한테 이만큼 많은 그 관심을 가지고 있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는구나 라는 이런 그 생각이 든다면 고객은 지속적으로 그 업소를 찾게 된다는 것이죠. 또 네 번째는 매출이 오르지 않을 때, 생각만큼 오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마지막으로는 어떤 본사의 경험, 노하우나 비법 같은 걸 어떻게 전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 5가지를 이 외식 창업자들은 꼭 저는 명심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